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마무리를 좀 덜 해서 다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x라는 점을 기준으로 요 점 t, ft라는 점에서의 이 접선을 가정합니다. 그쵸? 그때 우리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점이 필요하고 이미 점이 정해졌으므로 기울기인 f't만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웬만한 문제들 다 풉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접선이 어떤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갖다라고 놓으면 절대 안 된다 했고요. 어떻게 풀자? 이 곡선이 개다 라고 푸는 게 메인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개의 문제를 좀 더 이해할 겁니다. 한 4문제만 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떠들다가 못 나가는 게 있어서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용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 풀면서 잘 안 풀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적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더 편하게 하는 것까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하라는 거를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다 의미를 이해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많이 해보세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에 접하고 기울기가 8인 두 직선이 있대요.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의 접하는 애 중에 기울기가 8인 게 2개 있대. 그러니까 y'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8인 게 2개 있고 걔를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3은 0이라고 할 때 그 둘의 이 x의 근을 우리가 a와 b라고 설정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a차 b를 구해달라. 이게 뭔 말이야? 이걸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곱셈 공식의 변형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근해 공식이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아요? 그럼 이 둘의 차는 뭐야?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맞지? 그래서 얘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네? 야, 왜 네가 제일 안 추운 자리인데? 이게 EA 아니에요? 분모 2a. 잠깐. 오케이, 땡큐. 응? 아니지, a잖아. 깜짝이야. 이거 2랑 2랑 약분되잖아. 응. 깜짝 놀랐네. 내가 잘못했는데. 자,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곱셈 공식 변형해도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그게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 또 루트 취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편한 거 하세요. 네,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왜 이걸 처음 봤지? 저는 그냥 한번 설명해 봤어요. 수학 4항의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2차 함수에서도 등장한 적 있고요. 무리함수 파트에서도 등장한 적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려졌어요. 근데 이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대요. X축과 만나는 점은 두 개 있지만 그 중에 플러스인 거 말해달라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거 인수분해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2, 2,0과 뭐 0,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는 0,2라고 할 수 있죠. 자, 문제에서 P라는 애가 여기 사이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A, B, P라는 것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밑변이 누구냐? 2,0이랑 0,1을 기준으로 밑변을 잡으면 2루트 2가 밑변이라는 거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뭐가 최대가 돼야 돼요? 높이. 높이의 최대가 뭐예요? 자, 뭐? 네, 저편이 등장합니다. 자, 높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높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확대를 해봤더니. 여기가 꼭지점이죠. 그럼 여기가 넓이가 제일 넓다고 지금 주장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치? 높이라는 건 이 밑변과 평행한 직선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까지의 높이라는 건 수선의 말 내린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얘한테 평행한 직선 그어서 그 거리가 높이에요. 그러면은 이 높이보다 더 높아 보이는 게 있는 거 보여요. 누구? 이 즈음에 있는 애가 여기가 더 높아 보이잖아. 그치? 그게 언젠데 이 평행한 애랑 다시 여기에서부터의 높이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대 간의 거리를 찾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면 접하는 데가 아니라면 교점이 두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가 요거보다 아무리 봐도 더 낮아 보이는데 높이로서 맞지?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높이는 밑변과 평행한 직선이 뭐 할 때? 접할 때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 기울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요 점은 기울기가 얼마인 애야?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직선과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y', 즉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얼마인 걸 바라요? 마이너스 1인 걸 바라니까 x라는 게 1이고요. 그럼 1을 대입하면 y좌표는 얼마야? 2가 돼서 1,2부터 이 직선 AB 얼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 이게 되고요. 맞나요? 그래서 얘랑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둡시다. 2차 함수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3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차 함수가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얘랑 평행한 접선은 반드시 가운데입니다. x좌표가 가운데요. 얘 0이고 2죠? 그래서 여기 x좌표 1이었던 거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항상 always. 알았죠? 반드시. 2차 함수일 때는 뭐라고? 2차 함수일 때
일 땐 x좌표의 중점입니다. 2차 함수일 땐 x좌표의 중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변과 평행한 애들로만 다루어요. 다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1,-2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좀 바꾼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접선이 1,-2를 지난다. 이게 돼요. 물론 얘는 가능하긴 합니다. 왜?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라서 가능하긴 한데 애초에 이거 2차 함수라서 되긴 하지만 원래는 이게 더 좋아 라고 이게 더 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3차 함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2t-2에 x-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2t-2에 x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요. 얘가 1,-2를 지나므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2가 되어 t는 0 또는 2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점에서 접점은 지금 0,0과 2,0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접선의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뭐인 거야? 그러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각각이 0 대입하면 여기가 기울기예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2 대입하면 2인데 이거의 수직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선의 y절편, 즉 y 첫 번째 2분의 1 x랑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 즉 얘랑 더하기 0 두 개죠. 이 둘의 합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문제가 길죠. 근데 이 문제도 생각할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게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문제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접선이 1,-2를 지난다 했으니 접선 쓰고 1,-2 지난다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t의 값은 접점의 x좌표잖아요. 그쵸? 걔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어. 왜? 문제에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것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쓰고 그래야지 이제 수직인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 알고 점도 알아. 그러면은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이게 하라는 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면 그건 아직 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따라올 때까지 계속 문제 풀고 고민하고 손으로 쓰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와야 돼요. 이거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알았죠? 물론 이게 어렵긴 해. 이렇게 이 정도 나와도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기준으로 뭐 이제 10번 이후에 문제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보다 쉬운 거 열 몇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어렵진 않다고. 단계가 좀 길 뿐이지 천천히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 문제에서 다 알려주잖아.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쵸? 그거를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자고. (450번까지) 하고
개념 설명 좀만 더 하죠. y는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 밖의 점 a, 4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말했죠? 밖에서 곡선에 접선을 긋는다? 노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얘의 접선이 a, 4를 지난다. 이렇게 보자 했어요. 접선은 어떻게 보여? 3t제곱 더하기 12t x-t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6t제곱 더하기 4 정리하면 3t제곱 더하기 12t x-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얘가 a, 4를 지난대요. 그럼 4는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6t 제곱 잠깐만 맞죠? 더하기 12at 더하기 4가 되는데 착착 지워지면 얘만 남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6의 t제곱 더하기 12at가 0이다. 자, 근데 이런 점이 한 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접선이 한 개밖에 없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이 점에서 긋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t, ft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고 있는데 그 접선이라는 건 t의 개수만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같으므로 근의 개수입니다. 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접선이 몇 개 긋는데? 한 개. 그럼 이거 근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근데 이미 근은 알고 있어. 누구? 그쵸? 0.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이미 t라는 거에 대해서 묶이잖아.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6의 t 더하기 12라고. 그러면 이미 근이 한 개 존재하므로 얘는 몇 개여야 돼요? 0개. 근이 0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네, 판별식 0보다 작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자, 판별식 0보다 작다고 할게요. 3a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4 96a 9a 제곱 36 플러스 60a 더하기 36 이게 0보다 작다가 됩니다. 0보다 작다이므로 부등식이 풀리겠죠. 그 부등식 풀어놓은 게 m과 n 사이래. 그쵸?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mn의 값이 얼마니에요? 두근의 곱이네. 네, 4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의 근을 기준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mn을 곱해달라는 건 두근의 곱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의 공식 쓸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나요? 자,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푼 것들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다 나가고 구함수 활용 2까지 나갈 생각이에요. 구함수 활용 2까지 나갈 생각이다. 자,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 뭐냐면 공통 접선입니다.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곡선과 어떤 곡선이 접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간단해요.
얘랑 얘랑 접한다는 거는 일단 얘가 뭐 y는 fx고 y는 gx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요 점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은 fa이자 ga이다. 즉 함수값이 같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붙어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근데 만난다라는 것과 접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야. 만난다라는 건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잖아. 그치? 그거랑 접한다는 거의 차이는 뭐냐? 접한다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점에서.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즉 미분한 것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 접선의 의미예요.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그려지고요.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접한다는 건 뭐다?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다. 얘를 이렇게 쓰면 fx 빼기 gx라는 애가 x-a의 제곱 곱하기 q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그래서 말했죠. 이것도 아까 앞에서 x-a의 제곱이 있으면 대입한 것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다. 그쵸?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구성하라고 한다면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아까 뭐 그렸던 그림 할까요? 이게 1이고 마이너스 2 이런 데서 이렇게 접하고 접한 다음에 하나 더 만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y는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건 뭐하냐? fx랑 x 더하기 1이라는 걸 같다고 했을 때 근이 1, 1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fx 빼기 x 플러스 1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지만. 이해가요? fx를 식을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풀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말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형태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접한다, 지난다 라는 아이디어는 식을 구성할 때 접한다라는 거 지금 말했죠? 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1차 함수인 직선과 접할 때도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며 이게 2차 함수, 다른 몇 차 함수일지라도 결국 얘네가 같다는 것은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이며 그래서 뺐을 때 완전 제곱식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건 접한다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을 유도하고 지난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수를 유도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몇 개의 문제만 풀고 이제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좀 할 게 많네. 첫 번째 453번 y는 x 세제곱 더하기 ax와 y는 b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c라는 애가 공통인 접선이 1,-2에서 가진대요. 무슨 말이냐? x에 1을 그냥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a와 b 더하기 3 더하기 c가 같다 라는 것. 두 번째, 미분을 했을 때 y'은 3x 제곱 더하기 a, y'은 3b x제곱 더하기 6x. 이때 x에다가 다시 한번 1을 대입하면 뭐라고? 그 기울기마저 어때야 돼요?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a는 얼마? 마이너스 3인 걸 얻고 마이너스 3이면 그로 인해 이게 0이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2란 걸 얻고 그러면 b를 여기다 넣으면 c가 얼마? 마이너스 3인 것까지 얻을 수 있죠. 하나, 둘, 셋에 대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3 해달라 했으니 답은 잠깐만 b는 더 해달라 했네. 하나,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을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했으므로 그걸 둘이 같다라고 해서 A 바로 나오고요. 접한다 했으므로 미분계수도 같다. 미분했을 때도 똑같다.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걸 적용하면 얘가 0이어야 된다. B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라면 C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 구해주면 된다. 어디에서 접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지워도 되겠죠? y는 fx와 y는 gx라는 애가 1,k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f1과 g1을 대입하면 k가 된다는 걸 미리 깔고 간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라는 말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임을 말해준 겁니다. 자, 근데 y는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1,k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제곱이래. 무슨 말이야? 접선이 어떻게 y는 k제곱이야? 무슨 말이야? 즉 x가 왜 없어? 아, 기울기가 0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 f'1 g1 f1 g'1 이렇게 하고 f'1 g1은 얼마예요? k죠? k 곱하기 f'1 더하기 k 곱하기 g'1 이걸 계산한 게 0이므로 f'1은 마이너스 g'1 요거까지 얻을 수 있죠. 잠깐만, 근데 봐봐. 얘네 둘이 부호만 다른 건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f'1과 g'1이 각각 뭐다?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부호만 달라. 그럼 1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g'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로 인해 f'1 마이너스 g'1은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죠. 일단 만난다. K에서 만난다 해서 F1, G1은 K.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라는 말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설명해 줬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제곱이라고 했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f't가 먼저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하고 1 대입한 게 먼저인데 없어. 왜? 0이구나. 0이구나. y 프라임이 0이구나. 그래서 미분하고 1 대입한 게 0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끝. 질문 있어요? 자, 46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이 만난대요. 둘이 같다라고 놓으라는 거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x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게 된대요. 1사분면에 의해서 만나는 점이 p니까 p
2,2가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곡선의 그은 접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그은 접선은 뭐가 돼요? y는 미분하고 2 대입하면 얼마죠? 2x-2 더하기 2고요.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x-2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미 이게 접점이잖아, 그치? 접점이니까 f'T, f'이 x-2 더하기 f2 뭐 gx라고 한다면 g'이 x-2 g2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죠. 얘와 얘가 얘랑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2x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도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죠? 너무 가팔르게 그렸군. 2x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더 가파르죠? 2분의 5 둘의 교점이 넓이가 되겠죠. 내가 구한 게 여기니까 맞지? 넓이 그러니까 교점 어떻게 구해요? 이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6x는 12이므로 여기가 2, 얼마예요? 2 대입하면 얼마죠? 2가 됩니다. 자, 밑변의 길이 2분의 3,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넓이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둘이 만난다. 교점 구하고. 그 점에서 각각의 그은 접선 f'T x-t 더하기 ft 써주고 걔네의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고 넓이 구해주면 된다. 길죠? 긴데 여기에 뭐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죠? 따라가기만 해도 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헷갈리는 좀 어려운 문제가 누구냐? 저 466번 같은 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선 함수의 극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x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1,2에서 원과 접한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반지름 구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얘만 찾으면 됩니다. 얘 찾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겠지. 그쵸? 그럼 중심을 어떻게 찾을까? 중심을 어떻게 찾아요? 오, 맞아. 정확해요.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루었는데 원의 중심을 찾는 아이디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것과 접선의 수직인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여기가 이미 y는 x 세제곱 더하기 1임을 알려줬어. 1,2에서의 접선은 너무 쉽다는 거죠.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미분에서 1 대입하면 3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수직인 거 너무 쉽단 말이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래요? 원의 접선에서 수직인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원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해 준다면 얘의 y절편 얼마? 0,3분의 7이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1 제곱 더하기 9분의 1 그래서 9분의 12 되고요. 이게 원의 넓이가 되겠죠. 파이만 붙여주면.
r 제곱은 여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죠. x끼리 빼고 y끼리 뺀 거의 제곱. 그쵸?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으로 구해준 겁니다. 자주 쓰는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쵸?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도함수의 활용 1, 접선의 방정식 2가 지금 나오는 롤의 정리입니다.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정리가 또 나와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정리가 두 개 있죠. 사이값 정리와 최대 최소 정리. 거기서 두 개를 추가할 겁니다.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롤, 스, 띠로리. 얘는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민. 민을 많이 쓰더라고. 나는 사실 근데 차이를 잘 모르겠어. 민, 밸류. 글씨 이렇게 똑같이 쓰네. 밸류, 띠로리. 이렇게 됐네요. 평균, 민, 값, 밸류. 그래서 민 밸류, 띠로리, 띠어리 이렇게 하고 롤스, 띠어리 이렇게. 민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다룹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평균은 에버리지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다 민만 씁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민이랑 에버리지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알았지? 물어보고 알려줘. 너 영어학원 다니잖아. 자, 롤의 정리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정리는 언제나 전제 조건을 깔고 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좋은 전제 조건이 뭐야? 삼각형. 맞죠? 그것처럼 이 롤의 정리도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첫 번째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표현이 이거고 이 표현이 이거죠. 그렇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즉 뭔 말이냐면 흔히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을 때, 즉 꺾이거나 끊어진 부분 없이 그냥 이쁘게 생긴 곡선에 대해서 그랬을 때 FA와 FB가 같다면 F'C가 0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A,FA와 B,FB가 같아. 그러면 내가 얘랑 얘를 이을 거야. 이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이에 기울기가 0인 놈이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어떻게 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그리고 이때 요점 우리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x좌표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두 개 있죠?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 둘이 똑같으면 기울기가 0인 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취급 안 합니다. 내가 찾는 롤의 정리는 경계는 취급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있는 것만이 얘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입니다. 알았죠? 쟤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예요. 다른 하나, 얘는 시작에 있잖아. 그치? 얘는 아니에요. 알았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예전에 이제 의여고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0이고 -3이고 -1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뭐 C의 값은 이라고 하고선 -1, 0, -3, -1, -3 이렇게 두 개를 해놨습니다. 1번 0, 2번 -1, 뭐 3번 -3, 4번 -2, 5번 -1, -3. 그래서 어설프게도 -1, -3을 골라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말아라. 알았죠? 반드시 사이에 있는 것만 취급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는 뭐냐? 이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일반화.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조건을 깔아야겠죠. 닫힌 구간 A부터 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때 부드러운 곡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B-A분의 FB-FA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맞아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계속 강조해 왔었죠.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냥 아까 전에 그 그림, 저 그림 뭐 하기만 하면 돼? 기울여 놓기만 하면 돼요. A, FA와 B, FB가 있을 때 이렇게 이었어. 그럼 걔랑 이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누가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요? 이게 뭐다? 평균값 정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롤의 정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쓸 수 있는 가정이 전제 조건이 좀 세요. FA랑 FB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평균값 정리는 그냥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사실상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범용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더 그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좀 다루어 보면서 오늘을 마무리하죠. 몇 개 안 남았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남았나? 세 개 남았죠? 음. 471번 한번 보겠습니다. 471번. 자, 원하는 건 F1, F, -1 나누기 2. 그러니까 F'C 이거인 C가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라.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렇죠?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미분 가능하면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디귿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자, 이때 기억, 니은은 그럼 어떻게 하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 봅시다.
절대값 x-2라는 그래프죠. 절대값 x-2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응? 그렇지. V자. 0, -1이랑 그렇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뭐예요? 0이죠. 여기랑 여기 사이에 기울기 0인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해가요? 자, 니은. 그래프가 기분 나쁘게 생겼죠?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일 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그려졌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선 0으로 그려졌고요. 1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의 선은 3x 마이너스 2로 그려졌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거 얘랑 얘 빼면 얼마예요? 기울기. 이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 어때? 기울기 0이죠. 여기 기울기 0인 거 존재해? 이 사이에 잔뜩 있죠? 죄다 기울기 0이잖아. 그치? 디귿은 니은은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네. 얘는 실제로 미분 이것도 미분 가능하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맞죠?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프를 그리고 보니까 같더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477번은 이게 나는 이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전에 상호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냈을까 싶긴 해. 이거 왜 냈을까? 좀 기분 나쁜 문제예요. 어차피 이거 나오면 답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진짜요. 이거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답 다 2분의 1이에요. 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다 2분의 1입니다. 477번. 문제 푸는 건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좀 별론데. 문제에서 FA 더하기 H는 FA 더하기 H,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것은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와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가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네, 진짜로 A 더하기 H를 fx에 대입하고 A를 x세제곱에 대입하며 F 프라임, 즉 미분한 거에다가 A 더하기 세타 H를 대입해서 네, 전개합니다. 전개해요. 이렇게 전개되고요. 약분하면 3A 제곱 H 더하기 3A 3A 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 제곱이 되죠. 자,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A 더하기 세타 H를 제곱을 전개한 거라 3A 제곱 더하기 6A 세타 H 더하기 3 세타 제곱 H 제곱이 됩니다. 이거 좀 보기 흉하니까 이건 놔둘까요? 그냥 이건 놔둘게요. 이거는 그냥 해도 괜찮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A 더하기 세타 H라는 것은 3을 넘겨서 3A 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3에다가 루트를 취한 게 된다는 거죠. 맞죠? 나누기 3하고 제곱 없어졌으니까 루트. 그럼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뭔 짓을 해요? 3이 약분되는 게 있으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AH 더하기
3분의 h 제곱 마이너스 a 나누기 h 이게 세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이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봤죠.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은 네, 진짜로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이건 심지어 근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이거 미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합차 공식 써야 돼요. 진짜 극한으로 구하는 겁니다. 상호구에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호구에서도 그 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였어요. 어렵진 않아요. 맞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문제죠, 이것도. 그냥 뭐 생각이란 걸 안 해도 돼. 그냥 진짜 세타는 나올 때까지 다 정리하고 극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약분하고 대입하면 여기다가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2a분의 a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저 fx가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요. 이거 무조건 2분의 1 뜹니다. 뭐 설명한 김에 아이디어까지 설명할게요.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냐? 아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fx가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요점과 요점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x좌표는 반드시 이 둘의 가운데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쵸? 2차 함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반드시입니다. 근데 3차 함수라면 얘와 얘를 이은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애가 과연 얘랑 얘 가운데에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헌데 만약 h가 0에 가까워진다. 내가 다루는 이 평균 변화율의 두 점이 가까워진다면 이렇게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랑 여기랑 되게 가까운 데에 있다면 실제로 그 둘의 가운데가 됩니다. 모든 곡선은 2차 근사 가까워지면 세밀하게 보면 2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2차 함수랑 똑같아요. 모이면 2차 함수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다 2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모든 곡선은. 그래서 가운데가 된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딴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맞지?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 극한 문제로 나온 거죠. 이게 평균값 정리에 나오는 것도 나는 별로야. 왜냐면 평균값 정리는 뭔 상관이야? 평균 변화를 나와서 에이 그럴 거면은 뭐 지금 미트 치는 소리야? 아이씨 뻑쓰기 친다. 별로 안 좋아한다. 뭐 내가 좋아하는 거랑 뭐 다 상관없게 학교 시험에는 종종 나온다. 나왔던 학교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481번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f'c. 이게 뭔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가 있냐? 말했다시피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존재합니다.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존재해요. 왜? 이게 평균값 정리니까. 자, 내가 확인하는 건 기억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냐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x가 0 이상일 땐 x제곱과 x가 0 이하일 땐 마이너스 x제곱 어때요? 얘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존재합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이어지죠. 왜냐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라서 식은 다르지만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0으로 같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자, 니은 fx가 귀찮으니까 쓰지 말죠.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이거 뭐예요? 루트 제곱? 절대값. 그치 절대값이에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v자가 그러잖아. 내가 원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이거 부드러운 곡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직선인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했죠? 직선은 곡선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디귿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절대값 x. 자, 이것 좀 얘기해보죠.
이걸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내가 설명한 거였어.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물론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 반응이 늦어져요. 틀리지 않습니다. 반응이 늦어져요. 내가 절대값 포함된 거 딱 두 개만 기억하자고 했잖아. 뭐랑 뭐야? 얘랑 얘만 기억하자고 했잖아. 어차피 이거 말고는 안 나온다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기출 있는 경우에만 설명할게요. 저기 C단계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근데 잘 안 나오긴 해요. 자, 얘랑 얘가 메인이에요. 왜냐면 함수는 이거밖에 없거든.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좀 덜 나와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뭐? 접어 올린다는 거예요. 접어 올려. 그쵸? 근데 접어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보통 뾰족해집니다. 그치? 우리 책 접으면 뾰족하잖아. 뾰족한 부분이 보통 생겨요. 그쵸?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 왜? 미분 불가능에 대해서 계속 물을 거라고 얘 뾰족한 거잖아. 그치? 부드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왔던 거잖아요. 실제로 얘는 뾰족하지만 그 뾰족한 부분이 관련이 없어서 상관이 없게 된 거지. 맞지? 근데 계속 묻는다고. 그럼 그 다음 건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할게요. 옆으로 넘긴다. 이렇게. 뭔 말이냐? 만약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게 fx라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0 이상인 부분 여기만 옆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린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이렇게 됩니다. 저거 넘기면 되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2,4가 되겠고 당연히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이 둘이랑 평행한 애가 있어요? 기울기가 똑같은 게 있어? 존재하지 않죠. 왜? 뾰족하니까. 이것은 틀린 거예요. 물론 범위를 나누어서 그려도 괜찮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달라고? 이거 뭐야? 이차함수 접은 거네. 뾰족하겠다. 땡. 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여러분이 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도함수의 활용 2를 넘어가며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을 다루도록 하죠. 그래프를 다루도록 하죠.